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지식 습득자가 아니라 지식 창조자의 삶을 선택하라. 인문학과 교육, 독서와 글쓰기 등 수많은 주제로 지난 10년 이상 고 이어령 선생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내가 느낀 그가 한국 최고의 지성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그가 쌓은 엄청난 지식에 있지 않았다. 그는 쌓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엄청난 지식을 한 공간에 쌓지 않고 대신 사방에 흩날렸다. 흩어진 지식은 그의 입김과 손길이 닿자 저마다 자신의 향기를 가진 꽃으로 피어났다. 지금 자신에게 다음 2가지 질문을 던져보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쌓기만 하는 사람은 평생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일정한 규칙과 원칙을 통해 사방에 흩날려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를 배워 10을 깨우친다는 것은 배운 하나를 10개로 쪼개 사방으로 흩날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지식 습득자가 아니라 지식 창조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지식 창조자로 자신의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언급했지만 나는 그와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만나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는 말은 서로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색가에게는 그게 매우 당연한 수순이다. 단순하게 서로가 남긴 글이 아닌 눈과 귀와 말과 몸으로 농밀하게 연구했다. 내가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당신을 지식 창조자로 만들 힌트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지식 창조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창조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1. 보고 듣고 느낀 그것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 2. 농밀한 정도로 살아서 경험해야 한다. 3. 경험한 것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 창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질문에 그는 순식간에 이렇게 답했다. 바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지. 인간이 말과 달리기로 승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 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오랫동안 속도를 유지하며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도 말과 승부하면 이길 수 없다. 그건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 말과 달리기로 승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는 다소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간단해. 말에 올라타면 되는 거야. 왜 옆에서 같이 타려고 그래?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야. 그가 답한 3줄의 말에는 느낌표가 없지만 나는 느낌표 이상의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앞서 말한 지식 창조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일상에서 실천하다 보면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 누구나 알고 있다는 생각한 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변주해서 지식을 재배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지식 창조자의 고통이자 어려움이다.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한 당연한 것을 찾아내 대중이 당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공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말과의 승부에서 이기려면 말에 타면 되지 라는 결론만 들으면 사실 신선할 게 별로 없다. 그러나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지식 창조자의 힘이다. 당연한 것을 다른 분야로 변주해서 이번에는 다른 분야에서도 당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말과의 달리기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말에 올라탄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생각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다른 수준의 표현이다. 오랫동안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눈 끝에 지식 창조자의 일상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바로 이것이다. 결론이 아닌 근원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 암에 걸린 이어령 선생이, 그것도 사기로 매우 위험한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글쓰기였다. 이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아니, 왜 그렇게 아픈 몸으로 글을 쓰세요? 그러다가 더 몸만 아픕니다. 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서 그의 재능과 경쟁력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다. 대체 당신의 무엇이 당신을 마지막까지 쓰게 하는 건가요? 죽음을 곁에 두고도 쓰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요? 전자는 결론만 찾는 질문이고 후자가 바로 근원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이다. 후자의 질문을 통해 이제 우리는 왜 이어령 선생이 아픈 상태에서도 글을 써야 하는지 그 농밀한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의 질문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죠. 쉬겠습니다. 라는 답변 이상의 말을 기대할 수 없다. 대화를 급하게 끝내는 결론만 남는 질문인 셈이다. 자꾸만 더 근원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더 깊어지며 더 농밀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지식 창조자의 삶과 만날 수 있다. 김종원 작가, 이어령, 지식, 창조, 글쓰기, 인문학, 자기계발, 사색, 철학, 강연. 일상의 통찰자가 되려면 사색을 시작하라. 통찰이란 어떤 뛰어난 현자가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스스로 주는 선물이다. 주입으로 닿을 수 있는 지점이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으로만 닿을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지성의 공간이라는 말이다. 이를테면 1 더하기 1은 2라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통찰의 순간이다. 모두가 지나가는 주입의 통로가 아닌 자기만의 지성의 통로를 개척하는 순간 당신은 이제 통찰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통찰이 없이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다. 그건 타인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통찰이 일상인 하루를 살고 싶다면 일상에서 자주 사색하라.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사색을 통해
통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은 타인의 생각을 찾는 일이고 사색은 자신의 생각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늙는 건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이가 들면 점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나도 결국 이렇게 늙는 건가? 이렇게 늙기는 정말 싫은데 그 마음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누구에게나 늙는다는 것은 어렵고 피하고 싶은 과정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중년 이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다음에 제시하는 9개의 조언을 자기 삶에 잘 맞게 변형해서 지켜보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남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자기 삶에 적절하게 맞춰서 연결하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해서 셰익스피어가 남긴 말에 나의 의견을 적절히 더해 이렇게 편집했으니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차분하게 읽어보라. 첫째, 끝까지 학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학생이란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급격하게 늙기 시작한다.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배울 것을 찾아 나서라. 무엇을 보든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보자. 그 마음 속에서 배움의 의지가 솟아나 당신의 정신을 젊게 할 것이다. 둘째,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몫이다.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의 삶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즐기는 데 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나간 날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다. 지금 알게 된 것을 과거에 미리 알지 못한 것을 후회할 시간에 지금 알게 된 것을 지금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유가 뭐든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 무엇을 보고 느끼든 지금 현재에 적응할 방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자.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실망뿐이다. 젊은 사람에게 당신의 자리를 내어주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을 싸워 이길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른이 되라. 중년 이후에는 젊을 때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된다. 그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인생을 즐기며 사는 법이다. 경쟁이라는 바구니 안에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담을 수 없다.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인생을 행복하게 즐겨라. 넷째, 부탁받지 않은 조언은 굳이 꺼내지 말자. 충고를 좋아하거나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것은 듣기 싫은 잡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조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걸 듣는 상대방은 조언이 아닌 충고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오해라는 강이 만들어진다. 상대가 특별히 부탁한 조언이 아니라면 어떤 조언도 꺼내지 않는 게 좋다. 아무리 훌륭한 조언을 해도 한낱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들릴 뿐이니까.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마라. 로미오는 사랑을 이룰 수 없는 현실에 아파하며 이렇게 말했다.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체 철학이 무슨 소용인가? 철학이라는 고귀한 학문과 가르침도 정작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때로는 경험을 귀찮게 생각하는 자들이 철학이나 방법 등을 배우고 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진실한 철학은 대상을 철저하게 경험한 후에 마치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열매를 맺듯 탄생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말로만 철학을 내세우지 말고 다리로 경험한 것을 보여주자. 6째,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술과 게임 혹은 음식 등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의 공통점은 매우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만 준다는 것이다. 감동과 기쁨을 오랫동안 주는 것들과 자주 접촉하는 게 좋다. 비싼 그림이 아닌 자신이 봤을 때 아름다운 그림과 성향에 맞는 음악을 자주 즐기며 사랑하라. 독서도 마찬가지다. 사라지지 않는 철학과 인생의 깊이를 담고 있는 책을 자주 읽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움직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이 가장 좋다. 7째, 늙어가는 자신을 자꾸만 불평하지 말자. 당신을 아무리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신이 늙어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푸념처럼 반복해서 말한다면 결국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조금은 냉정하지만 셰익스피어는 그 모습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 가엾어 보인다. 만약 믿기지 않는다면 당신보다 더 늙은 사람들이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불평하는 광경을 한번 지켜보라.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나이가 들고 늙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순간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변화를 기쁘게 즐길 수 있다. 8째,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넘겨주지 마라. 물론 사람을 믿고 그의 성장을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다 공개하며 전수하거나 주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다.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소설 속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느 정도 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돈과 실력, 명예와 지위 등 그게 무엇이든 젊은 사람들이 받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천천히 전해주자. 9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말라. 그러나 늘 기억하라.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누군가 태어났다면 결국 죽는다는 사실이다.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 말라.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야 삶이 더욱 농밀하게 깊어질 테니까. 죽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것보다 고귀한 삶은 없다. 그는 일상이라는 귀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결국 이렇게 늙는 건가? 이렇게 늙기는 정말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증거다. 가슴 안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그 열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줄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과 자극으로도 열망 그 자체를 가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자기 삶에 간절하다면 당신에게는 여전히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대의 삶은 누구보다 아름답다. 그대 자신이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부자의 꿈은 갖고 있지만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행동은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욕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당신은 꿈을 위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앉아서 기다리는가? 당신의 모든 것은 지금부터 조금씩 나아집니다. 저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늘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죠.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멋진 일을 하고 근사한 미래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좋은 기운을 늘 글에 담아서 여러분께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제 찍은 슈퍼블루문 사진을 함께 나누며 제가 가진 운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만큼 제 운을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늘 행복하시고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사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1. 세상에 보석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기품이 있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란다. 2. 사람들 앞에서 떨릴 땐 이것만 기억해.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야. 3. 기회는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서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단다. 4. 한번 생각하고 말하면 사실만 전할 수 있지만 2번 생각하고 말하면 마음까지 전할 수 있지. 5. 네가 해낸 것도 멋지지만 해내지 못한 것도 자랑스러워. 6. 가만히 앉아 생각이 잠기는 시간을 절대 아깝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네가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니까. 7. 너에게는 너만의 재능이 있어.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재능이 널 돕기 시작할 거야. 8. 남들이 모두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미 넌 근사한 꿈을 품에 담은 거야. 9. 겸손은 티를 내면 가치를 잃기 때문에 속옷처럼 밖으로 보이지 말아야 하지. 마치 꽃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야 겸손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거란다. 10. 네가 좀 더 노력할수록 운도 더 좋아질 거야. 11. 검색은 남의 것을 찾는 일이고 사색은 나의 것을 찾는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되지. 12.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나를 예쁘게 봐야 해. 그럼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니까. 13. 뭔가를 시작하면 독하게 해내는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그런 게 아니야. 독해져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14. 내가 듣기에도 나쁜 말은 싸울 때라도 쓰지 않는 게 좋아. 승부에서 이긴다고 해도 나쁜 말을 했다면 결국 진 거니까. 15.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좋은 마음을 전한다는 건 서로에게 오갈 수 있는 꽃길을 만드는 일이니까. 16. 기분이 식욕이 되거나 나쁜 태도가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 수 없을 거야. 스스로 기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어. 17.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매일 반복하면 곧 상상할 수 없던 것을 해내게 되지. 18. 친한 사람과 안 친한 사람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단다. 관계는 계속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 친한 친구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요가맘, 초등학생, 초등, 중학생, 사춘기,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대2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듯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뭐든 배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